네, 그럼 이제 입학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KU키스트 융합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입학식 사회를 맡은 행정팀 황상원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을 축하드리며 입학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후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특별 강연을 위해 윤석진 전 키스트 제25대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임동건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명기 교수님 소개합니다. 민한울 교수님 소개합니다. 왕건욱 교수님 소개합니다. 이병훈 교수님 소개합니다. 전임 교수 이정훈 교수님 소개합니다. 황석원 교수님 소개합니다. 김선화 교수님 소개합니다. 김성근 교수님 소개합니다. 류주희 교수님 소개합니다. 손정곤 교수님 소개합니다. 송현석 교수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스트 이정훈 교수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준우 교수님 소개합니다. 혹시 소개 안 되신 교수님 없으시죠? 다 소개하신 걸로.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임동건 원장님의 입학식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임동근입니다. 먼저 오늘 입학한 학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본 대학원의 입학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한 교수님들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5대 원장님을 맡으신 윤석진 전 원장님의 참석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은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13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벌써 13번째 입학생을 선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매우 짧은 연역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양적 질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약 한 20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을 하고 있고 전임교원 14분을 포함해서 약 한 30명 이상의 교원이 근무하는 상당한 규모 있는 대학원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AI 기반의 바이오 분야 그리고 계산학 분야 등에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3분의 전임교원과 5분의 학연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전공 영역의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자 분야랑 그리고 AI 반도체 등으로 전공 영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학생 여러분들이 대학원 학업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시설 확충과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저희 대학원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입학생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우리 대학원 소속 교수님들과 함께 한 단계 더 발전해서 NTBT, IT 분야에서 미래융합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해 나갈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신입생 선물 증정을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소개와 선물 증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후기에 입학한 학생은 박사과정 4명, 석박사 통합과정 10명, 석사과정 15명으로 총 29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원장님께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한 명 한 명을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는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서 원장님으로부터 입학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학년도 후기 입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영 학생입니다. 안연서 학생입니다. 정동호 학생입니다. 윤혜영 학생은 안 왔는데 윤혜영 학생입니다. 이제 통합과정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학생입니다. 백상훈 학생입니다. 조희건 학생입니다. 이성민 학생입니다. 장민재 학생입니다. 김사빈 학생입니다. 이주연 학생입니다. 최윤 학생입니다. 전수빈 학생입니다. 불참인 유건호 학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석사과정 학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학생입니다. 서민서 학생입니다. 김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리현 학생입니다. 유병휘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윤소민 학생입니다. 신선하 학생입니다. 학생도 안 왔네. 신선 학생도 안 왔네요. 강혁 학생입니다. 석효빈 학생입니다. 도민호 학생입니다. 박현기 학생입니다. 박지원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주환 학생입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소개 및 선물 증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좌석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사과정 입학생 안현서 학생이 입학생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서 학생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까지의 배움이 단단한 토대가 되었다면 대학원 생활은 그 위에 저마다의 연구와 성과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 영감을 주는 동료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학원 생활은 짧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성과보다는 꾸준함과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방향을 잃지 않고 작은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결국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고 배우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성실함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신입생 모두가 각자의 목표와 열정을 지켜나가며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큰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과 제창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서인 교수님께서 늦게 참석하셨는데 저기 백서인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부 입학식 행사를 모두 마치고 2부 특별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은 손정곤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순서로 입학기념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진 전 저희 키스트 원장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진 전 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치시고 키스트에서는 연구원 그리고 선임연구원 그리고 책임연구원 이후에 연구위원까지 모두 마치시면서 또 재료소자, 미래융합 연구기획본부장을 역임하시고 그 이후에 키스트 부원장 그리고 제25대 키스트 원장으로서 2024년까지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KU키스트 관련해서 KU키스트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었던 기억도 저도 납니다. 현재 퇴임 이후에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로서 지금 현재 계시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훈장, 그다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포장 등 진짜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들도 많이 받아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훌륭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네, 윤석진 네, 전 원장님을 네, 앞으로 모실 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석지입니다. 저 이거 벗어도 되죠?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입학식 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40여 년 훨씬 전에 저도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아마 입학식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했고 근데 입학식도 하고 또 대원장님께서 또 선물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참 좋은 대학원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원 살림을 맡는 연구 살림을 맡는 연구 기획 조정본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걸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처음 있는 케이스고요. 이렇게 또 잘 성장하고 있는 대학원도 처음일 겁니다. 많은 데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참 모르겠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연 요청을 받고 뭔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그 키스트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저는. 예. 근데 연구자의 길,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잖아요. 학생. 그러니까 학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학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는 연구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 때는 그런 거 한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한계를 명확히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그 원장 끝나고 나서 이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연구자로 있으면서 썼던 책들이에요. 책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로 선진국이 되었는데 여전히 선도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도국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걸 제 나름대로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건 추격의 해법이었다면, 그죠? 지금의 앞으로의 해법은 선도다라는 선도, 선지냐 선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청에도 경찰이 미래의 경찰상 선진 경찰이라서 제가 야 선진 경찰이 뭐냐 그래서 선도 경찰이라고 제가 또 이름을 진 그런 건데요. 다만 이 책에서는 제 경험상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고민을 쓴 책이라고 내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나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재학생, 그러니까 입학생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습득으로 앞으로 연구를 잘하겠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학부 때 배운 지식이 백그라운드죠.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자기 전공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주는 문제, 책에서 문제 풀어라는 문제를 풀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것은 실패를 하면 안 됐어요. 실패를 하면
여러분 성적이 안 좋고, 또 두 번째로는 뭐 대학도 입학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를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학생이다. 스튜던트라 이거죠. 그러면 연구자, 리서처는 뭐냐?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돼. 근데 우리 연구자들은 아직도 따라하기식 연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 그죠? 여러분들 이미 선진 국가에서 우리 과학 기술로 선진 국가가 된 그런 과학 지식을 여러분들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세계에서 처음이고 새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 저 때는 대학원생들이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SCI 논문 있잖아요. SCI 논문 갖다가 그대로 카피하는 게 일이었어요. 아, 이 특성이 안 나오네? 이런 거. 근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손맛이란 게 있는 건데. 네,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재현해내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이에요. 자동차에 모두 들어가는 센서, 우리 이제 그 송현석 박사도 계시지만, 센서의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는 일본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의 전장 장치는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센서 소자만 가지고 국산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국산화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아마 제가 국산화한 게 가스키 소자,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노킹 센서. 여러분 노킹 센서 뭔지 모르시죠? 아마 교수님들은 좀 아실 분들이 계실 거야. 자동차가 처음 샀을 때 노킹이 일하지 않습니다. 노킹이. 그러니까 노킹은 연료 분사 시간하고 점화 하는 시간이 타이밍이 맞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노킹 현상이 일어나. 쿨렁해요. 그죠? 근데 그걸 센서를 국산화했어요. 그 국산화할 때는 진짜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 자동차의 전장, 회로를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못 대고 그냥 앞전 초음파 센서를 그대로 장착하는 거였죠. 제가 그걸 한 25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 손정근 교수님이 소개했듯이 뭐 상도 받고 뭐 훈장도 받고 뭐 이런 여정.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경영자의 길을 갔는데, 사실 제가 그냥 연구자로 남아 있었다면 또 뭘 또 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연구자는 문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요즘에 아마 교수님들도 그런 트라이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문제를 줘서 푸는 것보다 문제를 만드는 시험도 보게 되는 거죠. 문제 만들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드는 건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미래는 별로 없어요. 그냥 다른 선배들, 옆 동료가 하는 따라하기식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야 돼. 네, 실패를 많이 해야 돼. 실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실패를 기록을 해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게. 그러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고 결코 성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를 기록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연구자의 길이다. 그래서 제가 첫 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 학생은 끝. 배우는 건 끝.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식을 창출하고 실패도 해나가면서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네 파트인데, 여러분들 그냥 홍릉, 여러분들 고대 안암동에 있는 고대라든지 홍릉이라는 데가, 여러분 그냥 뭐 서울
시 중에 하나의 지역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의 발상지예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요람이 이곳이죠. 거기에 고대하고 키스트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처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하는 관세다, 뭐 미중 패권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잖아요. 진짜로 갈림길에 와 있어요. 이 갈림길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고민이죠, 그죠? 그래서 제 나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상을 받으실 때 밑에 줄에다가 나름 각오를 쓰셨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연구자, 창의적 연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미켈란젤로를 얘기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내가 항상 이 슬라이드는 아마 제일 첫 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메가더 장군 여러분 잘 모르시려나?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이 메가더 장군은 진짜 50년 6.25 전쟁 때, 그죠? 52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남한이 거의 점령을 당했을 때 한 번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때 한 우두머리 장군이 메가더입니다. 메가더 유엔 사령관. 그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처, 그러니까 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 대한민국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죠?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전으로 회복하는데도 적어도 한 세기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년이 걸릴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러니까 60년대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그 다음 90년대에 IMF 맞고 막 유동치던 시기, 그 다음에 오늘에 와서 통계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한 5,100만 정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GDP가 한 300억 조 원인데 2,300조 원. 그죠? 근데 이게 한 3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9위, 10위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굉장히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약간 뭐 저하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국제 무역 비중은 3.21%입니다. 제가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인구의 비율을 보면 아마 0.07% 정도 될 거예요. 0.07%. 전 세계 육지 면적의 대한민국의 육지 면적을 보면 역시 0.06%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했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하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뭐가 있었어요? 석탄.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영월이든지 강원도 이쪽에 보면 전부 그런 역사의 기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요게 우리는 이제 우리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다른 사람도 이뤄내지는 없어요. 자,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2021년에 웅크타드 그러니까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된 건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자, 이거 의미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제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잘 이걸 몰라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나 부자가 됐네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미 금수저를 차고 나왔어요. 네, 이미 가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만 해도 보릿고개 아세요? 보릿고개? 네. 보릿고개. 이게 그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역사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걸 증명해 준 거잖아요. 자, 66년도에 키스트가 설립이 됩니다. 네. 이런 키스트가 이 홍릉이라는 자리에서 그때는 아마 산림청이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남양주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소장을 불러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남양주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야 너무 멀다. 여기도 66년대 여기도요 진짜 허허벌판이었고 산밖에 없었어요. 여기도 대학만 여기 있었어. 고대. 그죠? 고대 경희대. 그 다음에 사이에 산림청이 갖고 있는 그 아마 우거진 산림.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공병감, 이게 공병감이라고 이제 그 군인 원스타 공병감하고 우리 소장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그어줬어요. 여기다 만들어라 이렇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과학기술. 물론 대학은 학문의 유랍이잖아요. 그죠? 특정진 과학기술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쭉 보면 진짜로 키스트가 처음 66년에 설립이 되고 대전에 있는 연구소 등 이렇게 16개 연구소를 분가를 시켰죠. 그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분가시킨 연구소와 연구 영역이 겹치니 또 원오브 대미니 진짜 이게 그 매니지먼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죠. 진짜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광복 70년 45년이니까 2015년이죠. 2015년도에 광복 70선 했는데 이 키스트가 개발한 것은 7건 10%에 해당이 됐죠. 쭉 이렇게 배출했는데 이 눈여겨볼 것은 설립 후 약 5,200여 명의 연구자가 배출이 됐는데 대학 교수만 1,000여 명입니다. 1,000여 명. 여기 고대에 연구 잘 하시는 교수님들도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다 키스트 출신의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 KU 키스트 교수님들 실적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등록금 안 내고 다니시잖아. 그 총장이 항상 새롭게 총장이 오시면 대학이 그렇게 재정이 좋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왜 KU 키스트만 장학금을 주나? 맞죠? 항상 그걸 보잖아요. 보시는데 보면 여기에 너무 좋은 실적들이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고려대학 키스트 자체가 잘 보세요. 66년에 키스트가 설립이 됐고요. 1905년에 고려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대하고 키스트가 처음에 우리나라 시초로 학연 협력 협정을 맺습니다. 이때 고대 학생이 키스트 와서 연구를 하고 또 키스트의 연구원이 고대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협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초대 소장 최영섭 그때 당시 이종우 총장님과 같이 맺은 게 70년도. 그러니까 이 고대하고 키스트의 협력은 이미
55년의 역사가 흐른 거죠.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와서 또 다른 하나의 좀 업그레이드된 뭘 해보자라고 한 게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입니다. 사실은 교육부에 어떤 규제가 없었다 그러면 훨씬 더 컸었을 거예요. 지금도 교육부의 규제에 많은 어려움이 많죠. 그게 12년도에 우리가 이 학연 융합대학원 설립을 했고 13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거 말고 또 뭘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막 우리 키스트 원장하고 총장님하고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죠. 합치해야죠, 그죠? 합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야죠, 그죠? 다들 아까 보니까 다 그런 얘기 하던데. 자, 이런 상황이야. 근데 갈림길에 와 있어요. 제가 이거 앞 슬라이드 썼었어요. 21년도에 대한민국이 세계적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미 개발도상국에 때 했던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선진국답게 새롭게 해보자. 이런 의미, 그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 위에가요, 미국이 해왔던 과학기술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래의 축은 대한민국이 했던 과학기술의 역사예요. 잘 보세요. 그냥 하나하나 말의 장난이 아니고 언어의 유의가 아니고 자동차라는 걸 포드가 대량 생산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가 1900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885년도에 처음으로 사립학교가 생겨요. 그게 배재학당입니다. 학교가 생겨요. 여러분들 역사 이렇게 배우셨죠? 그 세종대왕 때 장 누구죠? 장영실. 네, 장영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때 당시는 세계에서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기록이 크게 없죠.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69년도에 Man on the Moon 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달 착륙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66년에 이제 과학기술을 해보겠다고 키스트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쭉 보세요. 페이스북, 애플 아이폰,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트럼프 같은 사람이 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중용했었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누리호 3차 발사를 23년에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요. 저 스페이스X는요, 저비용으로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예요. 발사체를 재활용합니다. 그죠? 이 일론 머스크의 꿈은 사람을 화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지구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화성으로 가자.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리호 3차 발사했다고 중계하면서 박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자, 이 갭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요게. 나 열심히 하면 돼. 내가 그 원장 할 때 캠퍼스에서 우리 손정근 교수님이나 우리 다 김선아 교수님이나 다 잘 지내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냐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잘하라고. 잘해야죠. 열심히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뭔가 막 일탈을 할 때 너 뭐 해야 돼 라고 할 때 퍼뜩 스치는 게 여러분 아이디어야. 그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그걸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게 여러분 숙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갭이. 자, 과학기술이 사실은 이렇게 역할이 변화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경제 성장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과학기술은 경제진흥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뭐냐? 국정 운영의 한 축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AI에 목을 걸었어요.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가야 되든지 앞서가야 됩니다. 그죠? AI 이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이 AI가 모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중요하죠. 소재도 중요하고 뭐 양자도 중요하고 여러 중요하죠. 근데 AI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래는 어떠냐? 국가 생존의 문제예요. 총칼 대신 이제 과학기술이 그 국가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에 여러분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고래는 어디예요? 가까이는 일본과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싹 사이에 껴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새우가 좀 힘을 키워서 이 고래들을 밀쳐내야죠. 더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고래. 그죠? 이거 진짜 여실히 드러나 보이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선소 기술이든지 반도체 기술이든지 이런 기술이 선두에 있지 못했다면 트럼프하고 대통령이 협상할 때 과연 그랬을까? 그죠? 참 고민 많이 해야 될 때. 이건 뭐 볼 것 필요 없죠. 뭐 이제 이 세계 경제가 주도국가 변화를 하잖아요. 처음에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 그죠? 이때 영국부터 시작을 했어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독일과 미국, 3차에서는 미국과 일본, 4차 IT, 그죠? IT에서는 중국과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요때까지는 여러분들 그 배제학당 만들어지고 이럴 때 아무것도 없고 쇄국 정책에 의해서 은둔의 나라라고 평했을 때. 근데 진짜 이때 이후 이 산업혁명 IT 이때 이후 진짜 여러분들 교수님들 선배들이 아버지들이 일구어놓은 오늘날의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궈놓은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나 뭐 하여튼 무게를 팍 주죠, 그죠? 나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저 처음에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전에는 뭐 현택관 교수가 하고 뭐 여러 분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뭘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죠. 저 309호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네. 그래서 매일 나와갖고 이 준비를 못한 게 잠이 안 오더라고.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네. 하여튼 이제 진짜로 기술 패권 시대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군인 대신 그 기술을 갖고 다른 선진국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한 6년, 8년간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수준 분석 위원장이었는데 이미 4년 전에 중국에 추월당했었어요. 근데 발표를 못했어요. 발표를 못하고 2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중국과 대한민국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 또는 추월당한 분야도 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볼게요.
IT 디지털 우리나라가 진짜로 잘해요.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뭐라고 해야 그걸 보고 그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있는 나라가 유럽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우리나라 거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미국, 중국, 우리나라. 그죠?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그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제가 거버넌스하고 임팩트라고 했는데 임팩트 될 만한 게 없잖아요. 챗GPT처럼 또는 뭐 예를 들면 구글의 아이폰처럼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 판매 1위지만 제가 삼성 가서 그 일 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인류 기업이 되려면 새로운 창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 남이 해놓은 거 아무리 잘해서 1등이 된들 그 1등은 1등이 아니다. 그죠? 근데 이런 쪽에서 볼 때는 디지털 IT는 약간 뒤져 있어요. 어느 쪽은 훨씬 앞서 있죠. 양자동부통신 요거 진짜 힘듭니다. 이거 더더욱 그 대형으로 하는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통신. 그래서 여기 최준우 교수님 계시잖아요. 이쪽에 스피너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그거 안 할 거야. 초전도에서 안 할 거야. 우리 상온용 양자 컴퓨터를 해볼 거야 하고 지금 기치를 들고 나왔잖아요. 스핀으로. 잘 돼가요? 잘해. 근데 이게 진짜 기술 격차가 4년 6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 6년은 그거 4년 6년 별거 아니네. 엄청난 거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네들은 가만히 있나? 뭔가 특단의 조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차전지 이것도 세계에서 최고예요. 공정기술 그죠? 최고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뭐냐? 원재료하고 정제기술입니다. 히토류 금속의 정제기술. 근데 이거 우리나라 안 해요. 없을 뿐더러 정제기술은 환경이 진짜 나쁩니다.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해내요. 중국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이 환경 무시하고 막 리튬 광석에서 리튬 분리 정제하잖아요. 이거 다 염산 쓰고 황산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은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뒤졌기 때문에 제가 1년, 2년이라고 본 거예요. 이미 디바이스 세트하고 공정 기술은 최고죠. 스마트 자동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년 전에 키스트 캠퍼스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 다녔어요. 근데 이 상용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뒤져 있죠. 반도체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 설계 분야는 거의 우리가 뒤져 있고 제조 분야는 비등비등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80에서 90% 본 거고 AI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돼요. 이것도 부족한 게 뭐냐면 투자 규모. 지금 아마 10조 투자한다고 그러죠. AI 쪽에. 근데 미국이나 중국은 몇백조 이상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극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해법이 참 묘하죠. 우주 발사체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다. 이거 진짜로 우리나라의 현실. 여러분들은 그런 현실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애들이 해왔던 그런 기술을 카피하고 있을 거냐? 이제 그거 다. 저는 그래서 그 연구실에 우리 김성근 교수도 여기 있지만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SCI 논문 보지 말아라. 이미 출간됐을 때는 이미 2, 3년 지난 기술을 갖고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뭐로 봐요? 나중에 하고 난 뒤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SCI 논문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토론하면서 교수님하고 지도받으면서 새로운 걸 하셔야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 사중고 이 파워포인트를 못 쓰니까 이 사자를 이게 한문으로 이게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중고를 내가 저기 썼어요. 안 돼, 내 노트북은 안 되더라고. 옛날에 내가 키스트 있을 때는 그 누구 지나가는 학생 불러갖고 야 이것 좀 알려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이래요. 핵심 전략 기술의 경쟁 격화 심각하죠. 그 다음에 공급망 리스크. 툭하면 중국에서 히토류 규제하잖아요. 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석유 원유 이 공급도 문제가 많고, 그죠? 진짜 심각해요 이거. 그럼 세 번째가 인재 확보 전쟁입니다. 우리는 인재가 다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해외에 나간 인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야. 그건 우리들 탓이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키스트에 있는 연구원들도 1년에 한 20명이 30명 나갑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전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결국은 잘 훈련이 돼서 또 다른 데 가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죠? 국내에서 있으면 돼. 근데 키스트 원장일 때는 키스트에서 나가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이 전체 나라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인재의 순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돼. 그러나 해외에서 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정학 규제. 요거 규제가요, 소위 예를 들어서 뭐 연구하다가 뭐가 잘못된 게 적발이 되면 그 적발된 것 때문에 규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걸 파지티브 규제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의 나왔던 대표적인 헌옷이 이거예요. 규제예요.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죠. 연구윤리 부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해야 된다는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숙제예요. 대통령도 지난 우리가 이번에 처음 정부 출범할 때 이걸 강력히 요구를 했죠. 근데 규제개혁위원이 생기면, 파지티브 규제 내에서 개혁위원이 생기면 아무리 노력해도 규제가 더 생겨요. 이거 심각하죠. 사우지가 하여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거냐, 그죠? 이런 기술 패권 전쟁에서. 그래서 난 연구자의 길 4대, 여러분들 그 각오에 다 들어있더라고. 거기에 내가 쓴 것들을 미리 보셨는지 안 보여드렸죠? 보여있더라고요. 그게 저 도전, 질문, 몰입, 융합, 요 4가지 하면 제가 판단하는 한 여러분은 최고의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카탈린 카리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몰라, 후유증은 모르겠어요. mRNA 백신 저도 많이 맞았어요. 저 걸리기도 많이 걸렸었어요. 제가 몰래 연구자들 만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리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거 코로나19 극복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물론 이 백신, 이 바이러스는 인류와 타협을 한다고 그래요. 같이 공존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래 갔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땠냐? 헝가리 출신 과학자인데 연구가 실패를 하니까 정부에서 연구 지원도 끊기고 교수직위도 발탁되고
박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해냈어요. 해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원천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3년 10월에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쓰러질 때마다 제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상상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그죠? 이제야 제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문제 질문하기예요. 질문하기. 제가 몇 년 전에 MIT 노 교수랑 같이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 학생 어떠냐 했더니 최고대요. 최고. 그러나 딱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안 한대. 질문을 안 한대. 여러분 질문하시나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저 강의 방식이 바뀌었대요. 토론식으로. 진짜 그런가요? 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저도 연구자 할 때는 그냥 온 이 머릿속에 그거 어떻게 하지? 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세상에 모든 뭐가 있으면 저거 왜 저러지? 호기심이 이제 많아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질문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이 잘못된 거죠. 아마 이게 뭐랄까 교육학자들의 얘기는 4, 5세 때 질문이 최고치에 달한대요. 근데 실제 여러분 맞잖아요. 아이들이 4살, 5살 때 아빠 저거 뭐야? 저거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너 크면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묵살을 하고 만들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질문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질문을 하지 않으면 호기심도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꼭 습관화해야 돼. 강의 들었을 때 질문 하나씩 하는 거. 근데 못해요. 교수님이 나가면 밖에 나가서 막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되게 여러분들 샤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볼드하게 딱 손들고 미국 같은 데 나도 강의를 많이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학생들 다 질문해요. 자유롭게. 여기서는 체면을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 체면. 내가 저런 질문하면 내 수준이 지금 바닥이 아닐까? 이런 거. 근데 해봐야 돼. 네,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 서울대 이정돈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최초의 질문이라는 책. 그죠? 이 책에 여기 보면은 진정한 혁신은 도전적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혹시 이거 제 방에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몰입이에요. 몰입.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뭐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몰입을 하지 않죠. 몰입하지 않죠. 몰입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모를 정도로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진짜로 여기 미하이 치센트미하이라는 이 교수가 쓴 책인데 몰입 상태에서의 업무는 생산성이 500% 증대한다. 그 다음 15%의 몰입 시간을 증가시키면 2배 향상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X축이 도전이고요. X축이 기술과 능력이고 Y축이 도전이에요. 이 몰입했을 때가 그러니까 기술과 능력과 도전이
예를 들면 평형을 이룰 때 몰입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이라든지 능력만 있고 도전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나 그런 뭐랄까 기술은 없는데 도전만 한다면 되게 불안하죠. 저 무모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대학 때 배운 지식,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도전해도 돼요. 이거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이문찬이가 22년도에 수상했죠? 18세 세계 최연소로 수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몰입. 그때 이 공연 할 때 보면 진짜 여기에 몰입이 돼 있어요. 네 번째, 이게 융합입니다. 융합. 융합을 하려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보면 이 책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것도 좋은 인간관계에서 나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내가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 라면 수학계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 이 사람이 83년생이에요. 지금 여기 홍릉에 고동과학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 4년마다 주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잖아요. 필즈상을 받아가지고 이 고동과학연구원에서 이 정부에서 돈 받아서 이 사람 건물을 짓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함께 연구하면 혼자일 때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요거 그죠? 여러분들 그 절대로 그 옆 동료들과 협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키스트 한예 제가 원장일 때 그 축구 동호회에 같이 하던 하나 AI 쪽, 하나는 생체 쪽 하던 그 사람들이 맨날 놀기만 하니까 자기들끼리 저녁 먹으면서 야 우리 저 노는 것도 좋지만 너 뭐 하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당 본부장한테 나 본부장님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원 좀 해주십시오. 돈 많이 지원 안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그 주로 엑스레이나 뭐 이런 펫CT나 이런 걸 찍을 때 보면 2차원이잖아요. 2차원. 그래서 이 수술할 때 이 깊이를 몰라요. 열어봐야 알아요. 의사가. 근데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것은 입체적으로 알아서 이 암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들 기술 이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5억을 현금으로 받았나? 5억을 현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시 계약에 따라서 매출의 2% 3%를 받는 걸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진짜 주변 친구하고 놀다가 야 너 뭐 해? 나 뭐 해? 야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것도 그냥 최고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자, 제가 또 시를 또 뭐 싹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원래 그 본부장을 시작할 때 융합 본부장,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융합의 역사를 제가 14년도부터 3년간 세종에 내려가서 융합연구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융합이요,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그죠? 이 융합이 진짜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시멘트하고 흙 가운데에 꽃이 피거든요. 신기하잖아요? 두 경계가 모이는 곳에 새로운 학문의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한민복 시인이 이거 한 얘기예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다 이 사람 그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케이오 키스트의 교수들한테 또 케이오 키스트 고대 교수들한테 융합해서 협동 연구를 해라. 그래서 우리 기왕구유 사업에도 들어와 달라. 옛날에는 그냥 돈을 줬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마칠게요. 자, 미켈란젤로 이태리 르네상스 시대 때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보면 2050년에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은 100세라고 합니다. 100세. 100세. 그죠? 이 사람 미켈란젤로가 29살 때 다비드 상을 만들었어요. 29이에요. 그 나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다비드 상도 만들었지만 거꾸로 성 베드로 성당의 천장 벽화 이걸 74살 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죽은 게 아마 75세인가 아니 봤어. 76년에 65년 그러니까 90세에 죽었어요. 네, 오래도 살았죠 그때 당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 정도 돼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안 가고 하면 22, 23 맞죠? 네. 그래서 저는 24시간 돌려본다면 여러분은 새벽 5시야 5시. 이 얘기는 뭐냐면 다비드가 아니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29살에 다비드 등을 만들었지만 우리 난 너무 늦었어 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시계를 보면 24시간 시계를 보면 새벽 5시 이제 막 깨어날 시간 이제 새롭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죠. 그래서 매년 이거 마지막에 있다 이거. 진짜 우리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저 BTS 노래, 영화, 컨텐츠, 캐대언 저 2번째 보고 있는데, 네, 캐대언. 그다음에 K-사이언스는 딱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서울대에서 초전도체를 세계 최저저온인가? 그거 개발했다고 신문 났더라고. K-사이언스. 그죠? 잘해요. 진짜 과학기술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잘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약속 아닌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첫 번째 왜를 먼저 묻는다. 왜? 그죠? 물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패를 하되 실패를 기록하고 다시 시대를 설계해야 된다 그죠. 세 번째는 경청과 융합으로 경계를 넘는다. 마지막은 사회에 유익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낳아야죠. 그게 연구자의 하나의 서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대학원생 됐잖아요. 오늘부터 행동 수칙 하나, 딱 하나예요. 오늘부터 질문 1개를 묻고 실패 1건을 기록하라. 요게 여러분들 대학원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죠? 꼭 요것만 여러분들 약속하시고 마지막, 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타임지가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해서 저렇게 실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또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매년 걸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로 이렇게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돼야죠. 그죠? 그래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건 결론은 창의적이고, 그죠? 융합하면서 창의적인 건 질문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게도 큰 감명을 주시는, 네, 저도 몰입을 해서 K-사이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신 윤석진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 학년도 후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